한국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고작 3분, 알바니아는 3주. 이 차이를 직접 보게 된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유럽의 최빈국 알바니아 출신이고 먹통 컴퓨터 앞에서 수기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토너 없는 프린터, 곰팡이 핀 서류 더미,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20년 전엔 우리도 종이에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한국 공무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지금의 우리? 그럼 20년 후의 우리도? 오늘도 또 컴퓨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저는 알바니아 티라나 외곽 두러스 지방청에서 일하는 31살 공무원 아르벤 무라티입니다. 직함은 거창하게도 IT 정보화 담당관이지만 실상은 고장난 컴퓨터와 씨름하며 수기로 민원을 접수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침마다 프린터 앞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토너가 떨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사비를 털어 토너를 몇 번이나 사서 넣었는데 인쇄가 된다는 말에 다른 사람들도 제 프린터로 인쇄를 쓰느라 결국 잉크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제 월급보다 토너 값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저 역시나 그냥 웬만하면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지 문서의 완성은 내용과 작성자 그리고 도장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같은 간단한 업무 하나에도 서류가 7장, 도장은 12개, 대기시간은 최소 3주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 유럽 국가라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늘 같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난다던데 우리가 정말 EU의 정식 후보국이 맞나? 그냥 포기하자. 알바니아는 원래 이런 나라야. 이런 대화들이 매일 반복됐죠. 저도 처음엔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죠.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무기력을 이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우리 사무실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이었고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료 때문에 켤 수 없었으며 인터넷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죠. 가장 한심한 건 서류 보관 시스템이었어요. 지하 창고에는 30년치 종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민이 10년 전 서류를 요청하면 최소 일주일은 뒤져야 찾을 수 있었죠. 과장님은 늘 제게 핀잔을 줬습니다. IT 담당이면서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컴퓨터 10대 중 7대가 10년이 넘은 구형이고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사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품을 사자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돈이 어디 있냐고. 알바니아는 유럽의 막내였습니다. 1990년대까지 공산 독재 정권 아래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부패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EU 가입국 중 최빈국, 1인당 GDP는 8,000유로.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정부를 믿지 않으니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공무원들은 봉급이 적으니 부패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제 월급은 400유로였습니다. 티라나에서 원룸의 월세가 200유로인 걸 생각하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2024년 3월 어느 날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라는 거였습니다. EU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자정부 연수를 2주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솔직히 벌칙 같았어요. IT 담당이고 영어가 되니까 가라는 거였죠. 한국이라 BTS와 삼성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부자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그랬어요. 돈도 없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냐고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라고 부자 나라 구경이나 잘하고 오라고 그런 면에선 또 부럽다고 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없다는 결론만 확인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고정관념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참, 그 전에 미리 보게 된 연수 참가자 명단을 받았을 때는 더욱 암담했는데요. 알바니아에서 3명, 몰도바에서 2명, 코소보에서 2명. 모두 유럽의 변방국가들이었죠. 부자 나라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최빈국들이나 모아서 구색 맞추기 연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일주일 전 준비 서류를 받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개혁, 디지털 전환 사례집,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영어로 된 자료만 200페이지가 넘었죠. 읽다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상사는 이 연수를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평소 제가 디지털화를 주장하며 귀찮게 굴었으니 현실을 깨닫고 오라는 의미였겠죠. 선진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고 와서 제발 좀 조용해지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출발 당일 티라나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2개뿐이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수화물 검색대에서 30분, 출국 심사에서 또 40분. 직원들은 느릿느릿 일했고 컴퓨터는 자주 멈췄습니다. 이스탄불 경유로 15시간이나 비행.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 영상을 봤는데 화려한 도시 풍경과 첨단 기술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죠. 그들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옆자리에 앉은 몰도바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하겠냐고 그냥 2주간 편하게 쉬다 오자고 했죠. 심지어 자기는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니냐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저 공짜 관광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그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정부의 예산으로는 컴퓨터 한 대 제대로 사기도 어려운데 전자정부 시스템이라니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내심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이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배워갈 게 있을까?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거의 사라진 희망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입국 심사나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그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누가 보더라도 여긴 선진국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깔끔하고 쾌적했죠. 신기했어요. 그래서 피곤함도 있고 주변을 둘러봤죠. 끝없이 이어진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알바니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는데 줄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무인으로 운영되는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여권을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스캔하면 끝이라고?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안내에 따라 여권을 넣었더니 곧바로 인식됐어요. 지문 스캔, 얼굴 인식까지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입국이 완료됐죠.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알바니아에서는 입국 심사만 2시간이 기본인데 말이죠. 수기로 작성하는 서류,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는 직원, 끝없는 도장 소리. 그 모든 과정이 여기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놀랐어요.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어느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지, 예상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나, 변기에 앉았는데 눈앞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청결도 평가 및 불편 신고라고 적혀 있었죠. 화장실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무인 계산대까지 있었어요.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 직원은 단 1명뿐이었는데도 매장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공항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정류장에도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목적지별로 탑승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버스가 정확히 표시된 시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로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선진국들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바니아에선 글쎄요. 어떻게 시간을 맞추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구간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걸 버스기사님이 얼마나 연습하셨을지.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였어요. 체크인을 하려는데 여기서도 또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태블릿으로 모든 걸 처리했고 종이 서류는 단 한 장도 없었죠. 정말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공항 도착부터 숙소까지 3시간 동안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작동하는 시스템들. 알바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어요.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솔직히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독일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 QR코드 피드백, 실시간 정보 시스템.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서울의 구청을 방문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첫 일정은 서울 성동구청 방문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로비의 풍경에 멈춰섰어요.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각종 민원 안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한쪽 벽면에 줄지어 있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정확히 그 용어들이 맞는지 외국 서류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십 가지 서류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류를 하나 받으려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사용자들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서류를 뽑고 있었어요.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조차 컴퓨터를 제대로 못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안내 직원이 우리를 2층 민원실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직원은 10명 정도뿐이었어요. 알바니아 같은 규모의 관공서라면 최소 10명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했죠. 답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정말 복잡한 상담이나 특수한 경우만 처리하고 있었죠. 한 명의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량을 보니 우리나라 공무원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와 같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맞나? 그때 통역하는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도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엄청나게 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전자정부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20년 전이라고요? 단 2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바니아는 지난 20년간 거의 변한 게 없는데 점심시간에 구청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직원이 2002년 당시를 회상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반대가 심했다고 했어요.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도 많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고 직원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요구였다고 했어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은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더 편리한 걸 요구하게 되고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는 반열에 있었으니 정부도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라고 말이죠. 부러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알바니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감탄하다 부러워하다 또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실제로 한국의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24라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니 정말 모든 종류의 민원을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스크린에 정부24 포털 사이트가 떴을 때 처음엔 그저 잘 만든 웹사이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시연이 시작되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사가 시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보여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 예방접종 안내까지 한 번에 처리. 학교에 들어갈 때는 입학신청부터 교육비 지원까지 원스톱. 심지어 사망신고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시스템이었죠. 알바니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5개 기관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병원, 주민센터, 세무서, 보건소.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하고 다른 시간에 열고 다른 도장을 찍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최소 2주는 걸립니다. 더 놀라운 건 카카오 인증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선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신저 앱인데 한국에선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플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니아에서는 신분증을 하나 만드는데도 몇 주씩이나 걸리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 자체, 기술의 활용도 자체가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부동산 서류라는 게 사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알바니아에서는 부동산 서류를 하나 발급받고 확인하려면 당연히 여러 관을 돌아다니며 3일은 걸리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3분이면 충분했죠. 그리고 구청을 나오면서 한국인 공무원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민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행정 때문에 시민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시민의 시간이 소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이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공무원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선진국의 마인드, 기술은 당장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인식이라도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같이 온 몰도바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를 여기 보냈는지 알겠다고요. 꿈은 높게 가지되 현실은 인정하라는 메시지 같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20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했다면 혹시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20년은 아주 길고 긴 시간이지만 적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코소보에서 온 공무원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꿈꿀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걸 도입하고 실행할 의지와 역량이었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정부24 사이트를 탐색했어요. 하나하나 기능을 살펴보며 메모했죠.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 5년 안에 가능한 것,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막연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넷째 날 저녁 숙소 라운지에서 같이 온 동료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며칠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모두가 현실과의 격차에 절망하고 있었죠. 특히 알바니아에서 함께 온 선배 공무원 배사가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안 된다고, 돈도 없고 시민 수준도 낮고 부패가 만연해서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특별한 나라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10년간 쌓인 무기력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처음으로 배사에게 반박했어요. 그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냐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포기하는 데 익숙해졌다고. 한국도 1997년 IMF 때에도 거의 망할 뻔했는데 다시 일어섰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도조차 안 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사는 현실을 모른다며 제게 화를 냈어요. 그런 이상론으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결국 우리는 알바니아로 돌아가면 다시 먹통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말이죠. 논쟁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끼어들어 각자의 의견을 냈죠. 그러다 몰도바에서 온 이온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시작해보자고. 알바니아에 돌아온 첫 주, 저는 과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코소보 동료가 자기네 나라에서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든 경험을 공유했고 점차 건설적인 토론으로 바뀌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마지막 연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전자정보 담당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 물었죠. 이 질문을 모두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굉장히 좋은 것 알겠고 유럽 선진국들도 한국에서 기술을 사가는 것도 알겠고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라고. 한국도 처음엔 민원서식 통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그리고 조금씩 전산화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 말에 인상 깊었어요. 제가 사실 첫날에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인식 하나만 바뀌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인 공무원 한 명이 저에게 USB를 건넸어요. 한국의 전자정보 구축 과정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죠. 뭐 기밀사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무료로 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과 구축 매뉴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의 자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왜 무료로 주냐고 물었는데 한국에선 한국 규격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좋다고 생각한대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비슷한 모델이 다른 나라에 자리 잡으면 나중에 한국도 그 나라랑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행정 프로세스의 결이 같으면 무엇이든지 진행하기 쉽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백억 달러 자료를 그냥 주지만 언젠가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이 수천억 달러의 이득을 볼 수도 있으니 뇌물이라고 했어요. 물론 뇌물이란 말은 웃으며 건넨 농담이었지만 그런 한국의 입장에 굉장히 놀랐고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개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민원서식 통일, 두 번째는 업무 매뉴얼 전산화, 세 번째는 민원 접수 현황판 설치.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당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배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논쟁을 사과하며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조금씩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첫 성과는 2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민원 서식을 통일하고 가장 멀쩡한 컴퓨터를 사용해 엑셀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시작하자 처리 시간이 30% 단축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동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우리 시청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기 대장이 엑셀 파일로 바뀌고 민원 처리 현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겐 혁명적인 변화였죠. 이제 목표는 더 커졌습니다. 5년 안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이 20년 걸린 길을 우리는 10년 안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을 견학 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만든 큰 파장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그 의지를 갖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알바니아 전자정부 TF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5년 안에 모든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10년 안에 한국 수준의 70%까지 따라잡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열악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20년 전 시작했을 때도 조건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을요. 최근 놀랍게도 EU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첫 프로젝트는 티라나 시청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기계를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가끔 한국 전자정보팀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낌없이 경험을 공유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죠. 최근에는 한국 IT 기업들이 알바니아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시민 한 분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며칠씩 걸리던 서류 발급이 하루 만에 끝났다면서요. 그 순간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민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우리도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작지만 의미 있게. 알바니아도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네, 됩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었죠. 20년 후 알바니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봅니다. 아마 지금의 한국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해냈다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